네, 안녕하세요. 대박남입니다. 11월 4주차 주봉이 좋은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지수가 떨어지면서 종목들이 지수는 엄청나게 떨어진 건 아닌데 종목들이 큰 폭으로 빠진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3주차에서 추천드린 종목들도 크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은 그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크게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다우 차트가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을 했고, 근데 지금부터 또 갈 것 같기도 하지만은 지표가 매도기 때문에 경계를 하시는 시국이고, S&P 500도 얘는 이제 하락이죠. 이제 하락이고, 나스닥도 이제 하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국이다. 그래서 이제 맨날 제가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은 현금을 늘려놓고 떨어지면은 오히려 사시고 그런 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네. 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다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현금을 챙겨 놓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장이 미국장은 미국장이고 우리나라장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외국인이 선물을 4거래일 연속으로 거의 2조, 1조 6천억 이상 팔았고, 풋옵션, 콜옵션은 그런데 큰 문제는 없고, 빅스 지수가 요 추세를 이제 이탈을 했었는데, 그거를 돌파하더니 급등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급등이 예상되는 그런 모양이었었는데, 추세 하단에서, 주봉으로 보면 추세 하단이죠. 추세 하단에서 느닷없이 급등. 지금 요 추세도 돌파를 했다. 파라볼릭이 골든이 났기 때문에 골든 반락을 하면 매수의 관점이고, 빵 가면 이제 매도의 관점이겠죠. 이제 1주, 2주, 3주 연속으로 쭉 가면은 어디까지 갈까 이제? 일단은 보이는 추세가 이거기 때문에 여기나 이제 운 나쁘면 저 상단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이 월봉으로 봐서는 일단은 저기입니다 여기. 월봉으로 봐서는 밴드 상단 37.6. 아직은 좀 가는 게 좀 빠른 것 같은데 느닷없이 가기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운이 좀 나쁜 경우죠. 빅스가 갑자기 급등. 갑자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이 터질 줄은 몰랐었죠. 그러면서 뭔가 이미 세력들은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야금야금 빼더니 갑자기 훅 빼면서,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될 적에는 뭔가 찝찝할 적에는 챙겨 놓는 게 좋아요. 저는 일단 금요일에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서 일단은 팔아놨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이제 혹시라도 투매장이 나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께서 차량용 반도체 승부수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 인수합병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될지 다른 나라가 갈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잘 보셔야 되고, 반도체가 갑자기 호재가 나오면서 극적으로 삼성전자가 날아가려나요? 일단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삼성전자는 파라볼릭 심리가 살아있고 파라볼릭이 골든 났기 때문에 다음 주 파라볼릭 골든 발락
5주선 근접할 적에 10% 선매수가 정석이다. 다음 주 조정 시에는 매수의 관점이라는 거죠, 일단. 근데 이게 여기를 지지를 하고서 갈지 떨어질지는 모른다. 근데 구름대를 이탈한 이런 시국은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렇게까지 빠져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저는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잘못하면은 다음 주 투매장도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드디어 예전에 투매장은 뭐 투매장도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투매장, 다리가 이제 몸이 이제 부들부들 떨리면서 밥이 막 밥을 먹으면은 모래를 씹는 같은 그런 투매장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다른 전문가분들 주식을 2, 30년 하신 똑똑하신 전문가분은 뭐 오히려 기회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방송도 듣고 다른데 본인이 생각하는 정말 잘하시는 분, 그런 방송 그런 분들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일단 뭐 델타보다 강한 코로나19 변이 출현, 오미크론 명명, 그래서 엄청나게 심각하다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증상이 특이해도 가벼웠다, 별 문제가 없다, 별 문제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둘 다 심각하다라고 치면은 그런 것도 참고만 할 뿐이고, 뭐 가볍다 이렇게 말해도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냥 차트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차트를 보시면은 추세를 돌파했으나 끄적끄적 하다가 가지 못하고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제 이거를 깨느냐, 지지받다가 반등에 성공을 하느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형님이고 코스닥은 아우죠. 형님이 못 가면은 아우도 못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삼중바닥 시연 여부, 이거를 깨면은 즉각 현금 비중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제 개파락 해서 여기 살짝 깨다가도 뭐 이렇게 갭맥 구고서 끄적끄적 하다가 분위기 보자가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일부만 챙겨 놓으십시오. 일부. 뭐 개파락해서 떨어지는데 오히려 사야 되죠. 주가는 저가인데. 개파락했더니 쭉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근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현금을 일부라도 챙겨 놓고 하시는 게 좋겠고. 아무튼 저겁니다, 저거. 내일 개파락했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살 것인가? 현금을 그냥 덮어놓고 챙겨놓을 것인가? 올라오면 현금을 챙겨놓을 것인가?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인데 지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일봉도 하라, 주봉도 하라, 저거를 깰 가능성도 크고, 월봉도 지금 하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극적으로 이거를 딱 파라볼릭 중간 정도 딱 찍고서 2815포인트, 20포인트 이 정도 찍고서 극적으로 파라볼릭 지지받고 반등의 성공, 이런 시나리오도 쓸 수는 있으나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좀 챙겨 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갭하락 후 갭맥구로 가면은 현금을 일단은 챙겨 놓고서 하셔라. 더 챙겨 놓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에 이제 본 것은 T사이언스 스펙, 그나마 얘가 첫 번째에 놓은 종목만 잘 갔습니다, 이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2차 목표가는 그냥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정배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도 쭉쭉쭉 조정받다가 나중에는 가겠죠, 이제. 나중에. 여기가 지금 목표가다. 주봉, 월봉도 파라볼릭이 골든났네요. 이렇게 모양이 좋으니까
삼각 수렴 형태에서 추세를 돌파하고 밀렸다가 지지받고, 그러니까 추세를 돌파하고 갈 줄 알았는데 가는 경우도 있죠. 단알도 추세를 돌파하자마자 날아갔고. 그래서 사신 분들은 이제 2, 3주 동안 고생을 했다가 이러다가 가는 게 보통입니다. 원래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 거고. 사신 분들, 분할로 사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여기서 뭐 여기까지 떨어진다, 뭐 이탈한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매수 신호가 나고 매수권이면은 분할 매수한다. 10% 사고 떨어지면은 뭐 15%, 20%까지 추가하고, 그리고 이탈되면은 손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밴드 상단에서 샀다가 이제 추천을 했다가 그냥 지수가 떨어지면서 급락을 맞았죠. 그러면서 이제 대응을 잘 하셔라 라고 했던 종목이고, 이 주봉으로 보면 추세 하단이긴 합니다. 이제 추세 하단. 이전 저점. 지수가 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나 그 이하까지. 물론 지금까지 들고 계신, 제가 했다가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드리고, 저는 일봉에서 이렇게 손절 잡고서 여기는 지금 추세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게 손절선이고, 두 번째는 이게 손절선이죠. 이날 이때 목요일날 손절을 하셨어야 되고, 덕산이는 뭐는 얘는 아직 양호하긴 한데, 지수가 얘는 오히려 파라볼릭 골든발라 매수의 관점이죠. 1차 매수 하신 분들은 원래가 이제 2차 매수까지도 생각을 하는 건데,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뭐 월봉도 완벽한 정벌도 아니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추천드린 건데,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월요일날 파는 게 낫겠죠. 토비스도 마찬가지고, 토비스는 뭐 추세 하단 근접해서 매수의 관점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은 그렇게까지 분할 매수하라고 추천드린 건 아니고, 일단은 단기 추세 하단이네. 단추 하단. 지난주에 뭐 여기를 손절 잡고서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겠죠 아마도. 근데 저는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얘기를 드리면은 어떡합니까 이제. 이거 날라갈 수도 있겠죠 이제. 하루니까. 첫 번째 5일선 회복했으니까. 그럼 지지받고서 가면은 들고 가는 것이고, 지지받지 못하고 떨어지면은 매도를 하는 거죠. 5일선을 이탈됐네요. 바로. 그러면은 경계를 나고서 사는 게 아니라 1차 매수했으면 보유 감망을 하는 거고, 뭐 이때 추가 매수로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파라볼릭 지지받고서 아래 윗골의 소양선 추가 매수 했다가도 이탈되면은 부담되시면은 매도. 뭐 월요일날 이제 이거를 이탈되면은 손절하시고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운 나쁘면은 이렇게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CJENM은 뭐 아직은 보유 관망 같은데, 막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팔았다가 다시 샀는데 지금 기관이 엄청나게 던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얘도 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애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냥 분할로 추가 매수만 하시면 된다. 한 11만 1,000원 정도가 저점일 것이다 생각하시고서 추가 매수만 한번 잘 하시던가, 아니면은 월요일날 자르고 보셔라. 여기 딱 보이죠? 여기 지지받지 못하면은 11만원 가는 것이다. 솔브레인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일봉 주봉 이대로 하시길 바라고,
데이어 플러스도 지금 매물대 여기서 들어온 게 여기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여기도 있어요. 네.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 매물대를 뚫어 올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그러니까 뚫어 올려주지도 못하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제 급등을 하기를 또는 이렇게 급등하기를 기대를 하는 모양인데 지수가 변수기 때문에 운 나쁘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부담이 되시면 일단 팔고 보시는 것이고 부담이 안 되시면은 하단 추세 이탈되기 전까지는 보유 관망하시는 것이고 EST도 마찬가지고 어니큐브는 추세를 이탈됐기 때문에 다음 주 반등 시 매도 또는 반등도 생각하지 않고 매도하는 게 정석이다. 이제 추세 하단은 적입니다. 추세 하단은 적이고 보통 추세 하단이나 그거를 살짝 깨고서 올라가더라. 플레이드도 일봉으로 봐서는 추세 하단이지만 이렇게 게임주 지수가 조정받을 적에 게임주가 가기도 하지만 일단은 현금화를 하고 보는 게 낫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는 몇 종목 안 됩니다.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 나노엔텍은 일단 많이는 안 갔죠. 그리고 시간에도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냥 이변성으로 보는 겁니다. 네, 이런 거는 뭐 그냥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갑자기 급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맥 INC가 지금 갑자기 721선에서 끄적끄덕 하더니 갑자기 상한가를 갖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상한가 뿡 메디아나도 갑자기 상한가 뿡 랩지너무스도 갑자기 급등 정상적인 거는 이 T사이언티 얘밖에 없죠. 제가 추천드린 거. R서포트도 721선에서 갑자기 빵 시젠도 721선에서 갑자기 빵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게 수젠텍은 721선은 이탈하고 빵 다 이제 낙폭과대 반등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변성이다. 나노엔텍도 그냥 이변성 보는 겁니다. 지금 721선에서 갑자기 빵 하면서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 좋으면은 이제 이걸로 돌파하고 저 상단 갑자기 시가 이하 샀는데 갑자기 빵 급등해서 요 상단이나 이제 운 좋으면은 매물대 근처 한 만원 앞뒤까지 갈 수도 있는 종목이죠. 간다가 아니라 파라볼릭 지지받고 하나 둘 셋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실 분들은 그냥 파라볼릭 깨기 전까지 또는 요 추세를 깨면은 비중을 일부 축소하고 파라볼릭 깨고 내려가면은 전량 매도하시고 그 전에는 그냥 월요일날 시간이 0.7% 빠졌지만 갑자기 또 3% 이상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그렇게 올라가면은 장이 시작됐는데 너무 많이 뜨면은 사지 마시고 시가 이하나 사시고 원래 정상적인 가격은 시가 이하 5일선 가격이죠. 이제 5일선 가격. 너무 그렇게 뜨면은 사지 마시고 조금 뜨면은 시가의 일부 사고 시가 이하 이제 5일선 120분 봉봉 5일선 근접할 적에 5% 10% 사고서 그리고서 만약에 급등하면은 저 상단 8,800원 정도에서 먹고 파셔라. 나머지 소량만 만원 정도까지 들고 가보시고 SY도 이렇게 보면 좋죠. 네, 좋습니다. 네. 매수 신호가 나면은 그냥 매수한답니다. 그냥 간다 만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단기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단기적인 입장으로. 그럼 이게 저항 때 여기가 매도권이다. 그러면 그 중간이 여기죠. 중간. 저는 여기 정도 얘도 시가 이하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든 그냥 가든 뭐 그냥 가겠죠.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시간에 또 빠지긴 했네. 단기 목표가는 4,400원, 그리고 조금 더 보려면 이전 고점 4,600원 정도다.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알아서 하는 것이다. 한 4,700원, 4,680원 정도가 제일 좋겠네. 이 정도? 저 정도가 목표가다. 엑세스바이오도 추세를 진작 이탈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아래 윗꼬리 소양선 나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딱 추가를 한 건데, 시간에 이미 4.8% 올랐습니다.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쭉 떨어지면은 5일선 근접할 적에 하실 분들은 하시고, 당연히 최근 저점이 엊그저께 저점 14,700원이 손절가다. 휴마시스도 지금 일봉은 매물대고 주봉이 그런데 매물대가 저 밑에 있고 모양이 좋아요. 모양이. 그리고 이전 저점을 안 깨고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현재의 추세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은 여기다. 근데 시간에 3%가 떴습니다. 그냥 10만원만 사시고 시가에 쭉 떨어지면은 5% 10% 사신 다음에 파라볼릭을 빵 돌파하고 저기 이전 고점 24,800원 정도 그 정도 가면은 파라볼릭이 일단 골든 나겠죠. 골든 매도. 원래는 뭐 밴드 상단이 매도긴 합니다. 29,000원 800원. 근데 이제 밴드를 뚫어 올리고서 파라볼릭도 뚫어 올리고서 가주면은 매도하는 게 제일 좋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분할로 사가지고 여기서 일부 전량 그렇게 하실 분들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모양이 아직은 좀 근데 지금 매수가 나긴 해요. 3주째는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쭉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하지를 마셔야 되는데 다른 종목들 가면은 3주째 또 쭉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분할로 하면은 일단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별 문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분할로. 근데 게임은 손절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그냥 다른 거 뭐 수익 이번 주는 수익을 굳이 내려고 뭐 뭘 사야 되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개파락했는데 뭐 갑자기 또 주가가 싸졌으니까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좋게 보는 종목 또는 물리신 종목 일부만 사놓고 보시는 겁니다. 현금 챙겨놓고서.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몰빵을 하면은 잘못하면은 또 큰일 날 수도 있다. 투매장. 이번 주는 특히나 투매장이 나올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고, 상황 봐서 이 SK 바이오산스가 지금 추세를 돌파하고 너무 좋죠. 얘는 이제 올라가면은 매도고 떨어지면은 이제 매수의 관점입니다. 이제 파라볼릭과 본가의 이격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조정받을 확률이 크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 선을 질질질 흐르다가 파라볼릭이 올라오면서 이제 21선, 61선 골든 크로스 나고 나중에 쭉 가면은 여기가 매도권이기 때문에 돈을 들고 계시다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내려오면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시고 위지트도 지금 비트코인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파라볼릭과 본가의 일격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잘 놀고 있죠. 네. 여기 내려오면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내려오면 여기를 내려와서 이 구름대를 딱 털치할 적에가 그때가 베이팅 찬스인 것 같아요. 지금은 발만 담궈 놓으셔라. 일단은 주봉이 지표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주봉이 좋은 것을 살펴보는 시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평이 역별인 종목이다.
그런데 거래가 연속으로 늘고 있고 지표도 매수고, 이제 운 좋으면은 가는 거고 운 나쁘면은 떨어지는 것이다. 파라볼릭과 봉가의 이격이기. 근데 저 주봉 봐서는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봉 봐서는 떨어지는 분위기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 근데 시간에 많이 빠졌네. 시간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안 저기죠. 신규는 시가부터 오히려 마이너스 5% 7% 빠지면은 시가의 일부, 시가 이하 좀 더 사고서 보신다. 손이 근질근질 하신 분들은. ELP도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네, 많이 올라온 종목. 그래서 여기서 잘못하면은 쭉 여기나 뭐 그 이하까지도 떨어지겠죠. 손절폭이 너무나도 큰 종목이다. 그냥 관망만 하시거나. 그런데 이제 주봉은 매수 신호가 나고, 또 여기서도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월봉이 이게 너무 하고 싶은 모양이긴 합니다. 얘가 최대 거래 사진 종가를 이탈됐다가 바로 올라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조금만 사 놓으시고서 여기만 잘 지지를 하다가 가면 갈 적에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신다. 너무 많이 사지 마십시오. 그냥 발을 담궈놔야 안 놓칠 수가 있죠. 발만 담궈놓는 수준이다. 그냥 월요일날 5만원 10만원 한주. 그리고서 월봉 기준으로 요 종가 6,770원만 안 깨면은 이번 달, 다음 달에 이제 12월 달에 6,770원 찍고서 바로 가거나, 다음 연도 내년에 빵 가거나 한글 노리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러면은 뭐 굳이 뭐 여기서 찾아봐도 뭐 또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주는 현금을 챙겨놓고 있다가, 네, 그리고 저가 매수에 주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추천드린 여기서 언급드린 거, 막 가다가도 이제 파라볼릭이 꺾이면 파라볼릭 저항 받고서 주주주주 떨어지죠. 이제 여기서 사서 이만큼 먹었는데 안 팔아.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약손절, 여기서는 먹은 거 다 토해내고 지금은 손절이죠. 지금 손실 중이죠.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제 그래서 항상 먹으면은 챙기십시오. 언제? 내가 확실히 갈지 말지 모른다. SNK가 저는 좀 기대를 했는데 쭉쭉 떨어지고 있네요. SNK도 저는 일단은 비중을 줄여놓고 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보시고, 이번 주 너무 저는 내일부터 투매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개파랗게 해서 다시 또 상승장 뭐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네. 저는 투매장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서 현금을 챙겨 놓으시길 바라고, 그 주말에 또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또 들어보셨겠죠. 들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냥 뭐 그 외에 뭐 안 들어보신 분들은 뭐 투매장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냥 존버를 한다는 그런 거고, 근데 존버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넋 놓고 있었다? 그건 이제 입만 떡 벌리고 있는 경우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이제 급등도 나오고 손실도 줄이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또 믿고서 제 방송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그것도 뭐 잘하시는 것이고, 네. 또 뉴스도 보시고, 다른 뭔가 한 명만 믿으면은 안 되거든요. 본인이 정말 잘 맞는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한 명 더 찾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비교를 해보셔라. 한 3명 정도가 제일 좋겠죠.
대박남은 차트를, 일단 차트쟁이야. 차트를 좋아하는 사람 1명. 뭐, 거시경제를 좋아하는 사람 2명. 또 1명. 네, 그런 식으로, 네, 한번, 또 이게 또, 진짜 뭐, 차트, 뭐, 선물하고, 막, 이종복님처럼, 네, 이종복님.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랑, 네. 저랑, 대박남이랑, 나리네님. 차트쟁이는, 나리네님이랑, 저. 그 다음에, 거시경제는 모르겠고, 네. 그 다음에 선물이랑 뭐 이런 것 저런 거, 기술적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종복님. 이종복님 아시죠? 네. 저도 일단은 이종복 많이는 못 들어가지고 맞는지 잘 맞으시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일단은 되게 양호하게 좋게 보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종복님 방송도 보시고 여기 있네. 대응 전략은 이런 거 보시고 그래서 한 두세 명만 이렇게 잘 들으시면서 참고를 해보세요. 특히나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뭐니 해도 차트쟁이들이 더 좋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하는 게 좋고 스승님 방송과 제 방송을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그거 뭐냐 그냥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쓰리 바닥을 치느냐 꽁무니를 뺐다 가느냐 그냥 떨어지느냐 그런데 또 꽁무니 뺐다가 올라왔다가 또 떨어지느냐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죠. 이제 지지받고 간다. 아니죠. 이제 첫 번째 경우가 지지받다가 떨어진다. 지지받다가 올라갔다 떨어진다. 지지받다가 간다. 지지받다가 그냥 떨어진다. 그냥 떨어졌다가 반등 후 떨어진다. 꽁무니 뺐다가 올라왔다가 떨어진다. 꽁무니 뺐다가 올라오고서 간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경우. 모르죠 어떻게 될지? 지표가 매도면은 경계를 한다. 딱 꽁무니 빼고 올라와가지고 떨어지든 꽁무니 빼고 올라왔는데 매수 신호가 나면은 매수를 한다. 떨어지면은 매도를 한다. 그게 정석입니다. 네. 내가 꽁무니 빼고 올라간다고 했지. 그게 아닙니다. 이제 꽁무니 뺐다가 올라왔는데 매수 신호가 나면은 매수를 하고 또 빠지면은 매도를 한다. 그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지수 조정 시에는 뭐 첨보를 사시던 에코프로 BM을 사시던 2차 전지도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첨보죠. 왜냐면은 중국이 또 소재 전쟁 뭐 이렇게 물류 대란 그러니까 재료를 소재를 뭐 전략적으로 쓸 수가 있는 그거 제재할 수가 있는데 저기 중국에서 유일하게 수입받아서 쓰는 게 첨보기 때문에 첨보를 관심 있게 보시고 첨보 수급도 이제 외국인밖에 없고 첨보를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했으나 지지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또 이런 식으로 이 61선 앞뒤에 오면은 1차적으로 뭐 한 20-30%는 사놓고서 이제 그거죠. 이제 61선 지지받다가 이탈되고서 121선 지지받고 가고 그런 분위기가 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오면은 20% 채워놓고서 그 이하는 30%뭐 여기서 50% 사고 그리고 하단 가면은 몰빵 인생 몰빵 뭐 그거죠 뭐
네, 그렇게 보시고 저는 일단은 안전하게 현금을 넉넉하게 챙겨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대응하셔가지고 돈만 잘 까먹지 마시고 기회를 누르시면 다시 한번 기회는 올 것이다 라고 보시고서 성공의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다. 어차피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연봉이 이런 데 간다고 제가 그렇게 언제든지 맨날 그렇게 말했죠. 이게 연봉이 파라볼릭이 골든 났는데 골든 발락을 하는 게 정석이죠. 이제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근데 또 이제 월요일 내일 이제 또 미국장이 반등이 나오면 또 우리나라도 또 갭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참 주식이란 게 이제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근데 분명히 이제 개파락하지 않겠냐 저는 예상을 하고 그럼 마칠게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8시부터 또 우리는 스승님 방송을 하시죠. 8시에 스승님 방송 꼭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